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의 기릿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님분들. 한 주 시작을 깔끔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2주만 지나면 그놈이 옵니다. 바로 공매도라고 불리는 무시무시한 놈이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은 공매도가 무엇인지 정말 짧고 쉽게 알아보고요. 공매도가 시작하게 되면 위험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주식 다 팔아야 되는지 그것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기와 함께 공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인가 쉽게 이해하려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이 오르기만 해야 돈을 버는 게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주식은 사서 올라야지 돈을 벌지 라는 생각 때문에 공매도가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로 주가가 내려가는데도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하게 되면은 바로 공매도가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방법이 뭐냐? 일단 주식을 빌립니다. 그 다음에 그 주식을 팔아요. 그 다음 주가가 내리고 난 다음에는 그 주식을 다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주식을 갚는다면은 그 떨어진 만큼의 차익이 나한테 남게 되겠죠. 그게 바로 공매도의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단어를 외우시면 좋은데요. 여기서 주식을 빌린다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바로 대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주식을 빌린다는 거는 대차, 그 다음에 판다는 거는 공매도, 대차, 공매도, 그리고 주가가 내리고 난 다음에는 다시 공매도 상환을 해야겠죠. 그거를 숏 커버링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팔았던 주식을 다시 샀으니까 이제 갚아야겠죠. 그래서 그 갚는 거를 대차 상환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는데 살짝 아리까리하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더 깊게 한번 그림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흰색이 저 기릿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은색이 히릿인데요. 현재 저 기릿이 주가 100만원짜리 황제주를 3개를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보고 히릿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이거 생각해보니까 저거 기릿이 갖고 있는 저 주식 이거 떨어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히릿은 기릿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이거 이자를 좀 줄 테니까 그 주식을 좀만 빌려줘봐, 나중에 다시 갚아줄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동을 대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 아래에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기릿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주식은 들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자를 준다고 하니까 피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렇다면 히릿은 이 주식을 빌려서 뭘 하려는 걸까요? 그것도 이자까지 주면서요. 바로 이 주식을 매도를 때려버립니다. 모두가 놀랄 겁니다. 아니, 쟤는 왜 주식을 갑자기 팔지? 그것도 이자를 주면서? 이게 바로 공매도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히릿은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 기릿이 들고 있던 이 주식이 안 좋은 소식이 나올 거란 걸 미리 알고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 주식이 고평가되었다고 확신을 한 것이죠. 그래서 히릿은 이렇게 과감하게 매도를 때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연히 마음이 편하진 않을 겁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덜덜덜 떨면서 그 인고의 시간을 견디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자면 기릿 같은 경우에는 이자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히릿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 3개를 기릿에게 갚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식을 현재 매도를 한 상태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시간이 지나가서 이렇게 주가가 50만원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히릿은 예스! 라고 외치면서 이 주식을 다시 시장에서 3개를 사옵니다. 이걸 바로 숏 커버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 주식을 다시 기릿에게 3개를 갚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갚는 거를 대차 상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주식을 빌리고 공매도를 치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다시 숏 커버링을 하고 대차 상환까지 끝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상황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릿 같은 경우에는 주식은 그대로 있죠. 개수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소정의 이자도 받았네요. 그렇다면 기릿은 당연히 이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아니, 기릿님, 주식이 반토막이 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이득일 수가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 기릿 같은 경우에는 알고 봤더니 정말 엄청난 장기 투자자였습니다. 주식을 사면은 최소한 10년간은 팔 계획이 없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기릿이란 사람은 그냥 몇 개월 정도 주가가 빠지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주가가 빠지거나 아니면 주가가 오른다고 팔 계획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기릿은 저 이자만 받아도 행복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히릿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히릿은 이렇게 모든 걸 다 갚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러고 하면서 떠나게 되었는데, 그 히릿이 번 돈이 얼마냐? 무려 150만원을 벌었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그 이유는 한 주당 100만원에 팔아서 그 다음에 다시 50만원에 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한 주당 50만원의 차익이 생겼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한다면 150만원이란 돈이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일단 첫 번째 기릿과 그 다음에 히릿은 둘 다 이득이다 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기린이 분들이 기릿의 투자 방식을 이해는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봤을 때는 기릿, 히릿 모두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왔군요. 자, 그런데 문제점이 하나 있죠. 기존의 수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느 순간 딱 봤더니 잠깐만, 야 이거 우리 주식 왜 이래? 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봤더니 공매도가 엄청나게 들어왔던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떨어지니까 일반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공매도에 대해서 정말 깔끔하게 설명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다들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대차장고가 늘어난다가 뭐죠? 맞습니다.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단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대차장고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공매도가 시작될 시그널로 생각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빌려야 팔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주식에 대차장고가 갑자기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이 주식이 조금 과평가되어 있나? 그런 생각을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대차장고도 늘어나면서 공매도도 같이 늘어난다. 그러면 이제 주가 하락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 이유는 공매도를 치는 사람들은 보통 큰 손인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보다 많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충분히 확신을 가지고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가 하락이 될 가능성도 높고,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돈으로 찍어 누를 그 정도 자금력이 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흘렀습니다. 이제 다시 공매도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이제 공매도를 많이 쳤으니까 다시 이제 갚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주식을 사야겠죠. 그거를 숏커버링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숏커버링이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하자면 매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식을 다시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 다시 주가가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주가 상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플러스 이제 대차장고까지 줄어든다면 이제 더 이상 공매도 칠 생각이 없다라고도 어느 정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매도가 줄어들고 대차장고가 줄어든다는 거는 주가 상승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자면 대차장고가 늘고 공매도가 늘어난다면 비중을 줄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그널을 그냥 무시하고, 아니 무슨 소리야 기린, 내 주식은 진짜 좋은 주식이야, 이거 무조건 쭉쭉 올라갈 거라고, 공매도 들어온다고 쟤네 다 죽을 준비하라 그래, 그렇게 무조건적인 확신을 하는 것보다는 검토를 해볼 필요는 당연히 있겠죠. 자, 그리고 공매도를 어디에 칠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기린이 분들도 아마도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린이 분들 갑자기 산실령이 와서 여러분들께 이런 말을 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기린 유튜브를 봤으니까 내가 선물을 하나 주겠어. 지금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는 주식을 맞춘다면은 내가 그 회사를 줄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린이 분들 어떤 기업을 고르실 것 같나요? 바로 고평가가 일단 1순위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누가 봐도 톡 건들면 터지는 화라산 같은 주식을 건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공매도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다들 이해 가셨죠? 자, 혹시 아직까지 이해가 정확히 안 가셨거나 조금 더 공매도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마지막에 오른쪽 위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지금까지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제 다른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공매도 재개 2주 전 5월 3일 공매도 재개,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린이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공매도 재개 2주 남았습니다. 고평가 SK이노베이션, 대차장고 많은 아모레퍼시픽 등 이런 기업들이 조금 위험하다라고 적어놨는데요.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공매도 재개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매도 대상이 될 종목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금지 이전 공매도에 주 타깃이 됐던 종목 중 밸류에이션이 높아진 종목으로 공매도가 쏠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써야 될진 모르겠지만 구관이 명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KB증권에서는 공매도가 익숙한 종목 중 동종기업보다 가격이 높아져 있는 종목이 타겟이 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올해 실적 전망치를 기준으로 PER, PBR, 그것이 동종기업보다 10% 이상 높고 3개월 수익률도 동종기업보다 높은 종목 중 공매도 금지 전 대차장고 비중이 상위 30% 이내 종목을 따져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과거에도 통했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전 편입 종목의 평균 대차장고가 높던 업종일수록 공매도 재개 이후 단기 2주 동안 수익률이 낮은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그런 종목이 뭐가 있는가?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HMM, 한국금융지주, SKC, 펄어비스, 일진머티리얼즈,
한국항공우주, 한솔케미칼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어느 정도 비슷하겠죠. 주가 흐름이 유사한 종목 중 과도하게 오른 종목, 말 그대로 고평가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종목들은 아모레퍼시픽, KG이니시스, 화승엔터프라이즈, NH 한사결, 동아기업, 아모레G, 메리츠증권, 신세계인터내셔널, 서진시스템, CGN, SKC, 빙그레, 한섬, SK이노베이션, 신한지주 이렇게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SKC와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은 위 두 가지 방식에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자면은 전환사채가 발행된 종목을 주의하라는 분석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하나투자에서는 투자자가 주식을 공매도에 무위험 차익 거래를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시 신종 자본증권 발행 잔액이 높은 종목은 공매도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위 대상 종목은 LG디스플레이, 화승엔터프라이즈, 키움증권, 롯데관광개발의 위험도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 종목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나 하지만 공매도 재개를 악재로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과거 사례를 보면은 공매도의 주가 단기 성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가 단기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은 있지만 장기 성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그 말은 증시가 부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겠죠. 공매도는 주가 대비 재무가 불안한 종목이 대상이지만 이번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는 종목은 실적이 탄탄한 종목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이후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재개한 나라들의 장단기 성과도 공매도 금지를 시행하지 않았던 나라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결론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까지 이 기사 조금 빨리 봤죠? 하지만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저 기리씨 다시 볼 거니까요. 자, 여기까지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잠시 3초만 쉬어보도록 할게요. 1, 2, 3. 네, 푹 쉬셨죠? 자, 그렇다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는 저 기리씨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위 기사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장에 있었던 거는 아마 기린이분들이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위 종목들은 SK이노베이션, 아모레퍼시픽, HMM 등등등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은 직접 적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다가 제가 뉴스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뉴스 기사를 한 번 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개만 차트를 보자면은 일단 SK이노베이션 주봉을 보면은 쭉쭉 뻗어나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쭉쭉 뻗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 SKC, HMM, 마지막으로 CGN, 화승엔터프라이즈 조금씩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이 대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해가 안 가실 텐데요. 일단 전환사채 CB가 발행된 종목을 주의하라는 분석도 나온다. 아니 기린님, CB가 뭔지는 대충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 돈을 갚는 대신 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CB에는 약간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점이 뭐냐, 청구일자를 보시면은 3월 4일날 갑자기 청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때 했던 CB 발행했던 거 있지, 이거를 전환 청구할게, 그러니까 주식으로 바꿔줘 라고 한다고 단 1초 만에 바꿔주진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식을 바꾸자마자 전부 다 매도를 때리게 된다면 거기에 있던 기존 투자자분들의 피해가 막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청구일자는 3월 4일, 그런데 상장일은 3월 17일, 거의 2주 정도 뒤에 상장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기린이분들 아마도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기릿주식회사에 이런 공시가 떴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 원인데 갑자기 100억 원짜리 CB가 발행된다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갑자기 상장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당연히 악재겠죠. 그러니까 이 3월 4일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서 쭉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2BW가 되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자면은 이 전환 청구를 한 입장에서는 매우 손해보는 입장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때 가격이 18,000원에 전환 청구를 신청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14,000원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환 청구를 했는데도 주당 2,000원 정도밖에 차익이 안 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머리를 쓰게 됩니다. 어떻게 쓰느냐, 이 위에서 공시를 내지 않고 공매도를 조금씩 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갑자기 뚝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없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8,000원 라인에서 공매도를 조금씩 주가가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치고 난 다음에 아까 보셨던 전환 청구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이제 주가가 떨어지든 말든 그 사람들한테는 상관이 없습니다.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겁니다. 그 말은 그 주식을 다시 갚아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하지만 그 갚는 물량을 우리가 사서 갚는 게 아니라 전환 청구돼서 나오는 그 주식을 갚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보셨을 때는 한 주당 2,000원 정도의 차익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금은 18,000원 정도에서 빌렸고 그거를 12,000원짜리로 갚았으니까 하나당 6,000원이나 남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전환사치가 있는 종목들은 공매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시를 보자면 이렇게 LG디스플레이, 키움증권 이런 종목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 두 종목의 공통점도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모퉁이만 돌면은 진짜 끝이에요. 자, 한편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악재로 우려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공매도의 주가 장기 성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9년과 2011년 모두 재개한 달 뒤에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팩트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첫 번째는 글로벌 금융 위기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럽 재정 위기, 지금 현재는 코로나19로 이렇게 지속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이때가 공매도 금지 기간이었고요. 이때도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공매도 재개가 난 다음에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때도 이렇게 쭉 떨어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공매도 재개가 나서 조금 더 변동성이 있나 했지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사례를 살펴보자면은 지금 주가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기린이분들도 아시다시피 공매도가 무조건 이기는 건 아닙니다. 테슬라 대표적으로 공매도가 많았던 종목이죠. 하지만 테슬라는 불을 뿜고 이 초록색 선인 쭉쭉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 말은 공매도 세력들은 다 죽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확인 방법, 이걸 짧게 설명드리자면 일단 네이버 증권을 들어가셔서요, 컴퓨터로 확인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은 공매도 현황 있죠. 이거를 그냥 클릭하시면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이 지나고 공매도가 시작된다면 우리 스스로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단기적으로 하락 가능성은 존재하나 이걸로 인해 증시가 부러지지는 않는다. 너무 걱정하지 말자. 단 종목별로는 다를 수 있다. 누가 봐도 비싼 종목은 충분히 뿅망치 맞을 수 있다. 모난 게 정맞는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대차 공매도가 늘기 시작하면 꼭 고민해보자. 이 주식을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들고 와도 되는지. 마지막으로 대차와 공매도가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자면 이제 곧 쇼커버링이 들어온다는 의미. 공매도가 상승하는데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면 기회로 삼아보자 라고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매도에 대해서 정말 짧게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공부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좀 기네요. 28분이나 되는데 조금 시간 내서 한 2배속으로 보면 14분 만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오른쪽 위에 그 다음에 아래 댓글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잊지 마시죠. 공매도는 패를 까놓고 하는 하락 배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포커, 고스톱을 치는데 그 패를 까놓고 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 기릿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신있게 패를 까놓고 하락을 베팅하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같이 싸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군요. 자,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